안녕하세요. 공급사슬 및 가치망 분석 연구실 석사과정 박윤식입니다. 오늘은 비정형 데이터 분석 리뷰 두 번째로 이제 텍스트의 전처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연어 처리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자연어를 스피치에 대해서 그걸 텍스트로 변환을 시키고 이제 텍스트로 변환을 시킨 것을 이제 구문 분석, 문장 분석, 어휘 분석 등 언어적, 문법적 특징에 초점을 둔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스피치 신테시스로 전환하는 과정까지 이것을 이제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각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포놀로지 단계로 의문론적인 관점에서 음성을 이제 텍스트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아마존의 알렉사나 애플의 시리와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소리를 텍스트 데이터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텍스트 데이터는 비가공된 자연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공 작업을 거쳐야지 이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렉시컬 애널리시스, 어휘 분석을 통해서 A teacher comes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A, 그리고 teacher, come plus S 이런 식으로 구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syntax analysis, 구문 분석을 통해서 먼저 이제 명사와 동사를 구분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주어부 그리고 서술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단계로 이제 이 문장 속에서 X라는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가 선생님이라는 지위를 갖고 그리고 comes라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논리 구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가 있는데 맥락상의 의미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 teacher comes라는 단어가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선생님이 온다라는 뜻인데 이제 맥락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오니까 다들 조용히 해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듯이 여러 가지 숨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정통적인 자연어 처리 방식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막 최종적인 목표 수행까지 이제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요즘에는 딥러닝 베이스드가 되어가지고 엔드 투 엔드로 한 가지 알고리즘으로 다양한 목적을 한 번에 수행하는 그런 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한 렉시컬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렉시컬 어널리시스는 의 목표는 텍스트를 이제 토큰의 나열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토큰은 이제 저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로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이제 형태소가 될 수도 있고 형태소보다 조금 더 작은 형태소가 너무 세세해서 이제 차원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냥 단어 단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렉시컬 어널리시스의 단계를 보면은 이제 먼저 토큰으로 구분을 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품사나 역할 등의 태깅 과정을 거치고 그 밖에 덩이 짓기, 문장 구분 등의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는 게 모두 이제 렉시컬 어널리시스의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단계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문장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문장을 구분하는 거는 근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룰 베이스로 마침표나 느낌표 등의 구분자가 있으면 구분을 해라. 혹은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토픽 모델 등에서는 이제 이런 문장 구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이제 의미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림처럼 띄어쓰기가 포함된 상태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안 된 상태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자어 같은 경우는 애초에 띄어쓰기도 없는데
모든 단어 하나하나 이제 뭐 작게나마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준을 통해서 토커나이제이션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의 특징을 잘 살피고 저희 분석의 목표에 맞게 잘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모폴로지컬 분석이 있는데 이후 이런 토큰들에서 이제 실제로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 등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제 저번 시간에도 다뤘던 스태밍, 렘마타이제이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스태밍은 이제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단어를 선택하는 방법이고 렘마타이제이션은 품사를 보존해서 추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POS 태깅 방법이 있는데 이제 토큰의 역할을 찾아가지고 그거에 태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제 태그가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품사 혹은 이제 역할 등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문장을 인풋으로 아래 문장을 추출하는 것이 이 POS 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는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많이 추출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을 활용해서 LSTM과 같은 이제 딥러닝도 활용하고 혹은 이제 딥러닝에다가 전통적인 CRF 방법을 접목시키는 등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객체명 인식 단계인데 이제 요소들을 먼저 정의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단어의 역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장에서 뉴욕시티는 출발지, 샌프란시스코는 도착지, 뭐 이런 객체를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이제 원큐로 하나의 모델로 이제 다 수행을 하겠다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2018년에 나왔던 이제 버트라는 이 알고리즘이 대표적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신텍스 어널리시스, 이제 한국말로 하면 구문 분석 단계인데 이제 계층적으로 이제 문법에 맞도록 계층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중점적으로 할지 아니면 분석 영역을 중점적으로 할지를 결정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문 분석에는 두 가지의 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어의 모호성 때문에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먼저 어휘의 모호성, 어휘의 모호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Time flies like an arrow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fly를 파리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날다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날다로 해석을 하면은 시간이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파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시간 파리는 화살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리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층적 구조가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모호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구조적인 모호성도 있을 수 있는데 John saw Mary in the park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제 존과 메리의 위치를 어디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존이 메리를 공원에서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오른쪽과 같이 존이 공원 안에 있는 메리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텍스트 전처리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